지난주는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 완화와 미 경제 지표 개선 등에 의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 확대로 세계 주가가 상승하고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우려와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수급 우려로 하락해 주 초반 2000선을 웃돌았던 코스피 지수는 주 중반 19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다행히 주 후반 중국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며 코스피 지수가 1980선을 회복했으나 뱅가드 불량 등 수급 불안이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한 주였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환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뱅가드 물량 등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한 주로 예상됩니다. 사실 경제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진 환경에 비해서 수급이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적자 한도를 당초 2월까지 만기를 연장시켜 놨었는데 그것을 2달 정도 더 연장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오바마와 공화당은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한도에 따른 이러한 악재 요인은 상당히 불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식시장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채권으로부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9일까지 미국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222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온 자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에 비해서 금년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주요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여놓고 직접적으로 주식의 편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은 또한 연내 QE를 졸업한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연준 위원들의 각종 대학이나 또 곳곳에서의 강의를 살펴보면은 연내 QE 졸업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연내 QE의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졸업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갖고 가고 미국의 경제가 좀 더 확실히 안정이 찾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QE를 계속하겠다는 이런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죠. 최근에 미국의 경기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또 뉴욕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수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기대 심리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소매 판매 지수가 과거보다 좀 늘었고 또한 미국의 이러한 베이지북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기의 진단을 보통 수준으로부터 완만한 상승이다라고 좀 한 단계 상향된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과거보다는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기는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작년에 독일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금년에 예상되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저보다 아주 줄어든 모습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기는 상당히 좀 나빠 보입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독일의 경제 전망이 나빠진다는 것은 유럽 경기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스페인의 라우이 총리는 이것 때문에 독일 경제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 또 OECD 국가를 전부 다 합친 결과에 보면은 선행지수가 3달 연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선행지수가 보통 경기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효과를 살펴본다면은 하반기 정도 되면은 유럽의 경기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현재 경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페인은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이 금융위기 또 스페인의 이런 구제금융을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은 이 OMT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무제한 채권 매입 조치라는 것을 마련을 해놨는데, 사실 스페인이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 스페인은 라우이 총리가 발언하기를 좀 더 구체적인 또 다른 어떤 금융 위기나 이런 재정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유럽 중앙은행이 만들어 놓은 OMT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은 연초 이후에 채권 발행도 잘 되고 있고 또 국채 수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스페인은 사실상 상당히 경제 위기로부터는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IMF에서는 그리스가 재정 긴축을 지속적으로 또 계획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금액 규모에 따라서 또 그리스에 신경 쓰는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유럽의 위기는 스페인이나 그리스 모두 잠잠해지는 모습으로 일단락 지어졌다라고 평가해 볼 만합니다. 일본의 엔화가 마침내 90엔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인데, 그만큼 일본의 경제가 또 엔화의 약세를 통해서 수출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가 취임하기 이전에 일본의 엔화는 90엔까지도 가도 괜찮다라고 반응을 했었는데, 이미 90엔을 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엔화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또한 우리는 힌트를 잡아볼 수 있는데, 엔화의 약세가 워낙 강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중국은 편치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일본의 양적 완화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환율 전쟁을 자칫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뤄 본다면 일본의 엔화 약세는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을 하고 있는 예일대학의 일본계 교수의 말을 빌리면 100엔까지도 괜찮다라고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전될지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증권감독위원장이 중국 내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외국인의 기관 투자가의 한도를 지금 수준보다는 10배까지 늘려도 괜찮다라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올해 주식시장을 부양시켜야지만 정부 또 공산당 또 국가가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공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는 금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중국 주식을 사겠다라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은 우리한테는 사실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 9.8%로 발표가 됐습니다. 7.9%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7.8% 또는 그 이전 3분기의 경제 성장률 7.4%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수치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바닥을 딛고 올라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아주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우리 경제에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큰 호재를 만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애플이 기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대척점에 있는 이런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애플 실적 여하에 따라서 또 미국의 기술주들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기술주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전망치로는 애플의 주당 순이익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약 2.8%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아지는 수치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측면에서 애플 주가도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애플의 이 기업 실적 발표를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애플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이폰 5가 출시된 이후에 아이폰 5에 대한 이런 실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5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또 다른 기술주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 투자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가운데 뱅가드 등 또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에 따라서 얼만큼 소화를 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수급과 또 펀더멘탈이 만나는 이번 주, 또 그것이 어떤 좋은 순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충돌되는 국면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주식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긴 호흡을 놓고 본다면은 펀더멘털이 수급을 항상 이기게 돼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21일부터 양일간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달러와 엔 환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애플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할 만하고 24일은 중국 HSBC 제조업 지수의 예비치 발표가 있으며 25일은 일본 CPI가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는 뱅가드 이슈가 증시 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NSP통신 정유리입니다.